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부모님들 중에서 반은 올라가는데 혹은 단연간 다녔는데 영어 실력은 거의 그대로인 친구들, 내 아이가 이 학원을 못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 여기선 이런 교재 쓴다더라. 그러니까 어떤 리딩 교재들, 보통은 요걸 많이 떠오르죠. 한마디로 키포인트가 학습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장의 밀도, 문장의 양을 접하는가, 그게 많이들 놓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입니다. 오늘 초등시기 영어학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꼭 보시면 좋을 강의입니다. 전직 중고등학교 교사이자 현재 EBS 영어 인기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효림파파 성기용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NS에서 네네. 초등 영어 10계명이라는 이름으로 게시물을 하나 올리셨는데 반응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또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공감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계명이 단어를 많이 외운 아이보다 문장을 많이 본 아이가 오래 간다. 근데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가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단어 중요하죠. 네, 단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지 문장과 글 이해도가 높지 않는가. 틀린 논리는 아니지만 그게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만든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외워야 일정 수준에 빨리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도 똑같잖아요. 그 책 읽으면 안 돼. 네 아직 단어 공부 안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대화 나누고 혹은 뭐 동화책이든 문고판이든 이런 책 보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휘 능력이 키워지고 이제 그 수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한 초중급 수준에는 영어 문해력이 도달해야 그때부터 단어가 필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초기부터는 단어가 선택사항인 거죠.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으며 한다고 하더라도 좀 적은 양으로, 혹은 단어 학습을 좀 어려워하고 거부가 있거나 좀 부담스러워 한다면 과감하게 미루셔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초중급 수준, 제가 정확하게 그 수준 알려드리면 우리 AR지수라는 수치 많이 쓰잖아요. 그 AR지수로 3이 넘어가면은 이제 단어 학습은 필수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R 3 정도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챕터북 정도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 부담 없이 원서만 읽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읽게 되는 책들이 그림책이나 리더스북이나 얼리 챕터나 챕터북 중에서 좀 쉬운 것들, 그렇게 읽겠죠. 3.0 되기 전까지. 사실 챕터북 중에서 가장 쉬운 게 한 2.5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그 챕터북 중에 가장 쉬운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종류는 거의 다 맥락에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쉬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일상적이고 아이가 쉽게 사고하면 조금만 추측하면 알아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림이 그래도 꽤나 풍부한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 정도 수준은. 그렇기 때문에 그림과 그 다음에 맥락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휘를 통해서 어휘력을 높이고, 그거는 좀 더 나중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특히 언제 어휘 학습이 정말 중요해지냐면은 이제 한 중고급자가 되었을 때, 한 중학생 정도 수준부터 그 이상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어휘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 대중적으로 봤을 때 정말 영어 노출 초기나 보통 이제 영어를 딱 시작하면 단어부터 해야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기고, 또한 그러니까 아이도 의미 없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니까 효과도 미미하고 영어 감정이 좋아지지 않고 영어를 계속 밀어내고 노출되는 양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결과도 당연히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단어 공부는 AR 3.0 이상부터 시작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그때는 읽었던 책에서 뽑아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단어라는 것은 문장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과 글 안에서 단어를 접하고, 그거를 아이가 나 요거 모르는데, 즉 이 내용상의 논리적인 어떤 이 흐름이 끊겼을 때 그 부분을 찾아본다든가, 혹은 그걸 잠시 추측해보고 나중에 다시 확인한다든가, 그래서 그 글 속에서 항상 단어를 만나는 연습,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책을 읽으면서 단어 학습을 한 친구랑 그렇지 않은 친구들 전 학교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차이가 큰가요? 크죠. 네, 클 수밖에 없죠. 결국은 영어는 사용해야 돼요. 단어장에서 영어 단어와 의미, 요렇게 그냥 단순히 이 영어와 우리말 1대1 매칭으로 외우면은 그게 부모님 생각에는 외웠으니까 당연히 그 단어를 글 속에서 접하면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안 돼요.
일주일에 막 200개씩 외워도 결국은 아는 거는 그 중에 10%도 안 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매칭만 잘한다 뿐이지 그거를 글 속에서 인지해서 제대로 이해하거나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사용을 하는 것까지 간다면은 제대로 처리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라고 할 수 있죠. 일주일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막 200개, 300개씩 할 필요가 없거든요. 개수를 줄이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사실 한 30개에서 한 70개 사이로 좀 양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알았어는 착각이고 말해봐, 적어봐가 실력이다. 이건 어떤 거예요? 영어를 표현한다라는 거 결국은 말이나 글이잖아요. 즉 우리가 소위 스피킹이나 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체를 위해서 스피킹과 라이팅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인풋이 필요하죠. 뭐가 네. 있어야지 말이든 글이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하는 연습과 쓰는 연습도 사실 기술이 있고 뭔가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사실 이 인풋을 조합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이 스피킹과 라이팅은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피킹과 라이팅을 하면 할수록 영어 실력의 향상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스피킹과 라이팅이 없다면은 영어가 좀 덜 는다. 이 향상 속도가 느려진다. 혹은 일정 수준이 되면 정체가 된다. 인풋이 아무리 많아도 아웃풋 자체를 연습해보거나 인출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이걸로 꼭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실 이 경험은 우리 라떼는이라고 표현하자면, 네. 네네. 예를 들자면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관계대명사나 가정법이나 뭐 이런 걸 배웠어요. 문법에 대한 인풋이잖아요. 그렇게 규칙을 많이 가르쳐주고 많이 했는데도 말하기는 참 힘들어요. 맞아요. 막 나옵니까? 관계대명사 배웠으니까 갑자기 내 입에서 관계대명사가 쏟아져 나오네. 이런 경험 있습니까? 아니, 더 헷갈리고 더 내가 틀릴까봐 더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요리도 간장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 설탕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 언제 물을 좀 더 추가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그 재료의 조합이고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아웃풋도 그게 있어야, 이렇게 되니까 좀 짜다. 너무 무르네. 이렇게 되니까 너무 바삭하네. 너무 좋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봐야지 결국은 이게 될 수 있듯이 영어 자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타이밍이 궁금한데 이 말해봐, 적어봐는 언제부터 해보면 좋아요? 이것도 제가 딱 정해드릴 네.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어느 정도의 주관과 그 다음에 객관을 가지고 또한 많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네. 제가 정한 기준이에요. 근데 너무 잘 맞아요. 오. 대중적으로 다 맞아요. 네. AR 지수로, 즉 미국 초등학교 기준으로 2점대 중반이 오. 되면은 아웃풋은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점대 중반이 되기 전은 아웃풋은 선택이다. 즉 영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분들 계세요. 저도 근데 마음은 또 이해가 돼요. 아이가 이제 영어를 처음 딱 시작하고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근데 막 한 단어, 두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내가 뭔가 받아쳐줘야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또 읽기 시작하니까 이거 뭔가 또 쓰기를 지금 즉각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푸시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아이의 영어 노출 극초기나 완전 시작했을 때나 조금 진행이 됐을 때는 그 아웃풋이 없어도 아직 인풋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풋에 많은 초점이 가고 그 양만 사실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1차적인 순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훨씬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아웃풋이라는 거는 언제 좀 더 자연스럽게 거부 없이 좀 더 무난하게 편하게 나올 수 있는가. 그래도 인풋이 조금은 쌓여야 되는 건데 그럼 그 조금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AR 지수로 대략 한 2.5 전후가 되면은 아웃풋이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득을 본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 2점대 중반부터는 아웃풋 연습을 안 하면은 뭔가 손해를 본다. 그 전까지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하지만 2점대 중반부터는 필수다. 하지 않으면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생기고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문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문법을 먼저 끝내면 영어는 시작도 못한다. 왜요? 영어의 시작은 문법이 아니죠. 당연히 처음은 듣기죠. 그 어떤 언어도 문법이 더 읽기나 듣기를 앞설 수가 없는 거죠. 들어야지, 그 다음 읽어야지 머릿속에 무언가 그 언어에 대한 블록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어떤 순서로 조합이 되는가가 바로 문법이라는 것인데 우리말도 똑같잖아요. 아이가 이제 좀 있으면 선생님을 불러야 되는데 선생님이, 선생님은, 선생님는, 선생님가 이걸 조사라고 해. 가면 이제 써야 되니까 조사 가르쳐 줄게. 3살, 4살이에요. 앉혀두고 이준아 이렇게 조사 수업을 하고 그건 아닌 거야. 조사는 2개 같이 쓰면 안 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다 보니까 어떨 때는 선생님 이가라고 아이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릴 때 그럴 오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즉 많이 듣고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나오는 그런 발화들이 점점 더 교정이 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어 가겠죠. 양질의 인풋들을 많이 접하고 또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을 하면서 그 문법이 체득이 되고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은 우리말도 국어 문법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고등학생이 되면 과목으로도 선택 과목으로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좀 더 각 잡고 소위 배우게 되는데 영어도 똑같은 거죠. 문법이 앞서 나가면은 영어 자체를 머릿속에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 틀만 자꾸 주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또한 이해도 안 될 것이며 아무리 그 용어들을 쉽게 바꿔서 한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처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율도 매우 낮고요. 문법이 우선이 아니라 듣기와 읽기가 최우선이다. 그 다음에 문법이라는 것은 적기에 해야 되겠죠. 언제가 적기인가요? 그렇죠. 네. 제가 요것도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AR 지수 4 이상. 물론 약간의 예외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3점대 후반 정도는 되어야지 무언가 설명을 해주면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 암묵적인 영어의 체계가 생기고 거기에 문법이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문법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초등학교 5학년에 그리고 수준으로 치면 AR 지수를 한 4 전후 그때부터 이제 적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시잖아요. 네. 아이들이 문법 학습을 좀 너무 이른 시기에 학습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같은 게 있나요? 어릴 때 문법을 이 적기에 맞지 않게 많이 하면은 문법은 문법대로 이 영어는 영어대로 이게 좀 따로 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그런 영어와 약간 유사한 거죠. 누군가가 이런 문제에서 틀린 문장을 골라라. 그러면 그런 건 찾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게 아이의 영어 능력은 전혀 아닌 이게 갭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이 적기에 맞지 않는 문법 학습은 사실 아이의 반응에 있어서 매우 쉽게 티가 나는 편이에요. 영어 자체가 전혀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이 한 1시간이면 끝낼 양을 어릴 때 좀 적기에 맞지 않는 문법을 하게 되면은 뭐 4시간, 5시간이 걸린다거나 그럼 그 과정을 버텨낸다 할지라도 영어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아지기 때문에 영어를 안 접하고 싶고 결국은 듣고 읽기도 해야 되는데 그 듣고 읽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다. 정말 적기에 학습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네요. 오늘 뭔가 공통되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는 아무리 배우고 공부해도 영어에서 자유롭지 않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살잖아요. 어떻게 영어를 좀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이 인풋이라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 환경 노출을 통해서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지만 아웃풋은 그에 비해서는 확실히 비용이나 시간이나 노력이나 뭔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저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훨씬 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 제가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거 한 개 소개해드리면 뭐 챗GPT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이 자유로운 말하기 정말 이런 티키타카를 우리가 그냥 스피킹이라고 생각하시는 근데 그게 되기 전까지 완전 노출 초창기부터 한 초급에서 살짝 중급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네. 그 정도에 있는 친구들은 EBS에서 나온 오. AI 팽톡을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발음 인식도 되고요. 또한 이런 짧은 패턴형 말하기라든가 뭐 문자 읽기나 아주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네. 저도 제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게 정말 전 국민에게 알려드리고 싶을 만큼 네, 좀 네, 네. 유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은 생각보다 아웃풋이라는 게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한 네. 쓰기 같은 부분들은 교재가 요즘 정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쓰기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매우 좋고요. 다섯 번째는 초등 영어는 결과가 아니라 방향과 양이 전부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하셨는데 이 방향과 양을 어떤 식으로 좀 설정을 해야 되나요? 보통은 초등학교 저학년 딱 들어가면은 뭘 하냐면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단어만이 외워야지. 이 레벨 테스트 쳐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래머나 복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 학습을 해야지. 테스트 자체에 맞아요. 그래머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문법을 안 했으니까 내 아이가 이 학원을 못 들어간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런 교재 쓴다더라. 그러니까 어떤 리딩 교재들 보통은 요걸 많이 떠오르죠. 한마디로 키포인트가 학습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아이는 100에 1명, 2명 거의 없을걸요. 보통의 아이들을 쳤을 때는 그 학습으로 초등 영어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힘들죠. 사실 이거 부정할 수가 없는 게요. 많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부모님들 중에서 대형이든 중형이든 뭐 작은 공부반 교습소든 간에 반은 올라가는데 혹은 단연간 다녔는데 영어 실력은 거의 그대로인 친구들. 다른 아이들은 지금 날고 뛰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습으로는 사실은 너무 적은 양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양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양을 가장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책과 그 다음에 영어 듣기. 듣기는 뭐 영상도 있고 음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듣기와 그 다음에 책을 읽어야지. 사실 우리가 이 양이라고 하면은 시간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는 하루에 영어를 몇 분 동안 접하고 있는가? 저는 딱 계산해보면 하루에 한 1시간 반은 하는 것 같은 이런 시간의 기준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제가 강연에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똑같은 시간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장의 밀도, 문장의 양을 접하는가. 그게 많이들 놓치고 있는 거죠. 문제지를 풀게 되면은 적은 양을 매우 자세하게 하고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 적은 양만 접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5년, 10년씩 모아봐야 아이의 영어가 올라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생기는 거죠. 왜? 너무 적은 양을 접했으니까. 하지만 영어 책을 활용하면은 이 같은 1시간 혹은 1시간 반이라고 할지라도 그 단위 시간당 접하는 영어의 밀도가 매우 촘촘하고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3년, 5년, 10년이 쌓이게 되면은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실력이 아예 달라지는 거죠. 6번째는 초등 영어는 속도가 아니라 관성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선생님, 속도가 안 나면 불안해지는 게 사실인데 네네. 이게 영어가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이 되는 거예요? 네, 영어는 사실 이 많이들 계단식이라고들 표현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아니거든요. 언어라는 게 그냥 급속도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울기가 얼마나 가파른가, 더딘가, 완만한가 이거의 차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구간에 있는 책을 좀 오래 읽고 있으니 혹은 그 수준에서 뭔가 좀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정책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 좀 당연한 것이죠. 왜 당연하냐 하면 수준이 낮을 때는 좀 더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태권도도 띠 바뀌는데 한 달이면 바꿔주잖아요. 네. 등록만 하면 맞아요. 바꿔주잖아요. 네. 근데 1단에서 2단이 되고 2단에서 3단이 되고 네. 3단에서 4단이 되고 하는 데는 점점 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나중 검은 띠 가면 한 2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게 멈춰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면 그게 불안해할 일은 전혀 아니다. 자, 그러면 이게 멈춰 있고 뭔가 잘 안 올라간다라는 것의 원인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그 방향과 양이 맞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가늘고 길게,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가늘면 부러져요. 영어가 늘지 않아요. 그럼 저한테 자주 하시는 질문, 네. 제 아이는 책을 좀 싫어해서 하루에 한 권은 어떻게든 읽어주려고 하고 있다. 혹은 하루에 한 권은 어떻게든 아이가 읽고 있다. 그러면 하루에 한 권을 읽어서 그럼 그 한 권 읽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네. 하루에 5분씩 읽어서 6년 읽으면 아이가 영어를 잘하게 될까요? 10년 읽으면 영어를 잘하게 될까요?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단호하게 못하죠. 너무 가늘군요. 너무 네. 그러니까 길기만 하고. 네. 제가 5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영어가 너무 가늘고 길게 간다든가, 혹은 이 영어의 양이 확보가 되는데도 학습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은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의 밀도가 단위 시간당 접하는 영어의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 시간에 영어 책을 읽었다면 접할 수 있는 영어랑 그 학습서를 했을 때의 총량이랑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은 나중에 가서 필요할 때 해야 하는 것이지, 어릴 때부터 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가게 되면은 이게 애초에 아이의 영어가 성장하는 그 기울기 자체가 매우 완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뭔가 점검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읽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이 되면 표현한 연습을 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 문법이나 어떤 학습을 썼고, 그러면은 사실은 크게 불안해할 건 없고 아이의 영어 감정이나 이런 양이 제대로 확보가 되는지만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는 것이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 관성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영어, 초등 영어는 속도가 아니라 관성이다. 관성은 결국 습관, 루틴으로 들리는데 매일 좀 어떤 식으로 이 루틴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 관성이라는 게 다른 말로 동의어를 하나 찾아보자면 네. 저는 영어 감정이나 영어 정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어 감정이
결국은 모든 관성, 즉 모든 영어 노출량, 이 지속하는 것들을 결정해요. 왜?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한 초등, 중학년 정도 되면 영어가 없다고 아이는 불편하지 않아요. 아이가 난 영어를 안 하니까 막 불안하고 불편함이 생길까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안 해도 난 너무 편해. 왜? 우리가 일상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라는 것을 아이에게 그 엔진, 동력을 줘야 돼요. 그 동력이 바로 영어 감정이에요. 부모가 아이의 영어를 끌어서는 안 돼요. 영어는 많이 사례를 접하고 단어와 문장을 읽어나가면서 원리가 아이의 머릿속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즉 사례를 통해서 원리가 머릿속에 생기는 거지, 이걸 가르쳐주고 아이가 터득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도 나중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어릴 때 이걸 하는 게 영어 감정을 높이는데,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혹은 해가 될까? 이거를 오히려 부모님께서 잘 계산해보고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 동력이 아이에게 조금씩 생겨나게 되면은 쭉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약간 피곤하시고 지치고 부모님의 그 의지가 좀 빠지더라도 계속해서 아이가 영어를 접하게 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네, 7번째는 듣고 읽지 않는 영어는 언젠가 반드시 막힌다예요. 이건 어떤 건가요? 사실 영어라는 거는 이 듣기가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되고요. 이 영어의 시작은 파닉스부터라고, 이 철자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시작부터 싫은 거예요. 초등학교 9학년에 제가 문법을 하면 좋다 했는데, 그 문법도 머릿속에 체계가 있어야지 거기에 이름표를 하나씩 붙여주면서 내가 이때까지 감으로만 알고 있고 머릿속에 체계로만 가지고 있던 거를 요런 거라고 부르는구나.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7세 아이가 우리말 한글을 읽는다고 한다면 그 7세가 되었을 때 아이의 우리말 능력은 어느 정도죠? 엄청 잘하죠. 엄청 잘하죠. 그냥 우리나라 원어민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엄마한테 따질 거 따지고 속썩이고 요청할 거 다 요청하고 그 정도 되어서 한글을 해도 좀 걸리지 않나요? 완전히 우리말을 정말 차고 넘치게 만 6년 이상은 들어야 한글 교육을 했을 때 6개월에서 1년 안에 되는 거죠. 근데 영어는 어떤 거죠? 영어는 그만큼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정말 조금 듣거나 거의 안 들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영어 유치원을 간다거나 혹은 영어는 읽기지. 그러니까 파닉스부터 머릿속에 이 소리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이거를 동시에 세 가지를 다 가르쳐 주니까 머리가 포화 상태인 거예요. 이게 그 정보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듣기가 우선시 되어야 될 수밖에 없고 읽기가 그 다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휘든 쓰기든 문법이든 학습이 따라와야 되는데 결국 이 듣기와 읽기는 겉으로 잘 티가 안 나기 때문에 한 권에 읽든 10권에 읽든 야가 이걸 제대로 알고 읽었는지 뭔가 애매모호한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지를 활용하시고 맞다 틀렸다 몇 점이야 AR지수는 얼마야 이렇게 그걸로만 딱 척도로 판단하시니까 계속해서 문법이 우선시되고 단어가 우선시되고 그게 마치 실력인 양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듣기와 읽기가 없는 상태에서 학습만 많이 하게 되고 결국은 어느 수준인가 멈춰요. 기초적인 수준은 이런 학습으로 조금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당연히 잘할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효린 파파님의 초등 영어 10계명 8번째는 아이 영어가 불안한 게 아니라 부모가 조급해진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부모가 조급해지면 보이는 특징들이 좀 있나요? 있죠. 많죠. 조급하게 되면은 결국은 매우 단기적이고 겉으로 딱 보이는 결과를 찾는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A라는 가정이 있을 때 맞벌이 부부이고 뭔가 아이는 학원을 가야 되고 남들 다 학원 보낸다고 하니까 근데 나는 그래도 A라는 학원에 갔으면 좋겠는데 시험을 쳐보니까 택도 없이 너무 떨어졌어요. 탈락.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보는 거죠. 상담을 받아보니까 어휘력이 너무 약하대. 그럼 뭘 해야 돼요? 어휘 공부해야죠. 그 단어장을 산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부터 잘못되는 거죠. 단어장을 사서 될 일이 아닌데 단어장을 산다거나 그래머 수치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말 문법도 접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영어 문법은 이제 또 접하게 되고 그다음에 영어 쓰기 말하기 뭐가 있어야지 말하고 쓸 수 있는 이 소위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인풋이 거의 없는데 근데 라이팅이다 스피킹 이런 학원에 가서 트레이닝을 하면 마치 뭔가가 나올 것 같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말 단기적이고 피상적으로 딱 지금 눈앞에 뭔가 잘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니까 이제 급한 뭔가 그런 지름길을 찾게 되는데 웬만하면 그런 지름길들은 다 오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 영어 발전이
더디거나 아니면 실제로 정말 조금 늦게 시작했다라고 하면 사실 조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미래를 가보는 거예요. 단 3개월, 6개월을 우리 시간을 조금 앞으로 감아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 아이가, 내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금 영어를 거의 접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러면 그거를 6개월만 앞으로 가보자는 거죠.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것을 6개월 동안 유지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가? 그럼 그때 가서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감아보면서 과연 내 아이가 지금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고 혹은 일주일에 2-3번씩 쓰기를 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혹은 반대로 내 아이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문법을 한다거나 독해 문제지를 푼다거나 그렇게 해서 6개월을 보냈을 때 과연 6개월 후에 나는 어떤 후회나 혹은 어떤 만족감이나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거를 예측해보면 사실 어느 정도는 쉽게 나올 정답이다. 9번째는 초등 영어에서 놓친 시간은 중고등에서 돈으로도 못 산다예요. 이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네, 이거는 사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인 거죠. 네.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냐면 중학생이 되었어요. 혹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수능 모의고사 치는데 매번 한 30번대 초반에서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한 10문제를 못 풀어요. 나는 왜 이렇게 느리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이 안 읽었던 거죠. 혹은 듣기, 남들은 듣기 다 맞추는데 나만 5개씩 틀리는 거예요. 어릴 때 음원도 좀 듣고 뭔가 좀 했으면 좋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 페파피그 보겠다고. 말이 안 되지만 중학생, 네. 고등학생이 되어서 딴따라단 이러겠다고 그때 가서 영어 영상을 한가하게 본다거나 영어책을 펼치는 이런 행동을 중고등학교 때 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돈으로도 못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은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나이별로 시기별로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9학년만 하더라도 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6학년인데 이제 영어 처음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거는 중학교 문법이 아니라 듣기거든요. 어찌 보면 초등학교 9학년밖에 안 됐지만 그때도 이미 불안한 거예요. 조급하고. 왜? 그 이전에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건데 그래도 초등학교 9학년은 아직까지 뭔가를 할 여력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더 늦어지면은 진짜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는 방법을 알더라도.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해라 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 10번째인데요. 문제집으로 만든 실력은 그 문제집에서만 통한다. 네. 어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학습서를 활용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학습서로 영어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학습서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고 네. 또한 나중에는 이제 수능에 가까워지면 학습서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비중을 차지하게 되지만 결국은 이 학습서를 제때 혹은 적기에 네. 활용하십사. 네. 영어 노출 극초기나 초기에 학습서를 많이 활용하는 것을 좀 피하자라는 네.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맞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얼마나 잘 읽을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표현할 수 있는지가 척도가 돼야 된다. 그 학습서를 풀었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착각하지 말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오늘 효린파파님 모시고 초등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2부에서는 영어 아웃풋 중에서도 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좋았던 부분들 댓글 남겨두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또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최대한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